네, 이어서 기타 검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길어가지고 사실 중간에 끊어갔는데 이걸 중간에 끊지 않고 계속하면 거의 1시간이 넘어가는 분량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도 힘들고 보시는 우리 학우님들도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제가 얘를 잘라서 뒤에다가 이어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미검사 우리 제일 먼저 홀랜드 봤고요. 그 다음에 슈퍼. 이제는 흥미검사를 총 통틀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흥미검사의 종류 6가지를 보겠다. 자, 근데 너무 재밌는 건 흥미검사를 물어봤는데 답이 직업 흥미검사고 나머지는 무슨 외국어란 외국어는 온갖 다 붙어놨다. 오하이오라고 해서 제가 일본어 아침 인사라고 했습니다. 자, 오하이오 직업 흥미검사다. 자, 그래서 우리 다국적 친구 잭슨을 만났습니다. 오하이오 잭슨. 자, 그리고 이분들의 흥미 스쿠터를 타고 스트롱 검사, 쿠더 검사라고 해서 직업 흥미 검사만 알면 뒤에는 후뚜루 마뚜루 붙여주시기만 하면 되고, 자, 스트롱에 나와서 하는 말, 스트롱이랑 스트롱 캠벨 직업 흥미 검사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의 척도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방금 저희가 현재 사용되는 직업 흥미 검사의 종류의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를 보았고 여기에 대한 척도 3가지를 쓰라고 하면 자, 보면 저희가 일반 직업 분류, 기본 흥미 척도, 개인 특성 척도 너무 말도 어렵고 자, 옆에 영어는 또 무엇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에 팁을 드릴 때 자, 말씀드렸습니다. 스트롱 이라고 해서 자, 저희가 보이그룹을 생각하자 라고 해서 저희가 남성 가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갓세븐 우리 갓세븐 생각이 나고 자, 일단 이거는 일반 직업 분류는 저희가 그냥 일반 제너럴 GATV 거기서도 일반 무슨 검사다라고 해서 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자, 그 다음에 직업 뭔가 job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occupation인가 라고 정확히는 모르지만 직업에 O가 있었다. 그리고 분류, 뭐 타입이란 되겠죠. 그래서 갓세븐 생각하시면서 자, 여기는 7이지만 우리 대표적인 홀랜드는 직업이 6가지다라는 거 우리가 앞서 봤기 때문에 그래, GOT 일반 직업 분류를 설명하기 너무 어려우면 그냥 갓세븐 생각하시면서 GOT를 쓰세요. 자, 그리고 기본 흥미 척도는 우리 BTS를 생각하시면서 진짜 팬심으로 BTS랑 저는 갓세븐을 쓸까봐 걱정이 된다. 자, B는 뭔지 몰라도 베이직이고 인터레스팅 뭐 시스템인지 뭔지 그냥 BIS를 쓰셔라. 자, 그랬을 때 일반 직업 분류 우리 여기서 GOT 자, 모르면 그냥 GOT라고 쓰시면 됩니다. 30개, 최신 버전이 30개다. 자, 저희가 BTS를 이제 20대 때, 10대 때 좋아해서 지금은 저희가 30대, 제가 30대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30개, 여러분들 이거 최신 변경 버전, 이전에는 25개였는데 30개로 분류가 된다. 그래서 특정 주제나 개인의 흥미를 검사하는 것이 BTS다. 그래서 BTS의 그런 멤버들의 각각의 매력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채널명 달려라 방탄을 생각하시면서 굉장히 특정 주제나 개인의 흥미, 굉장히 매력적인 그룹이다. 굉장히 누가 보면 BTS의 암인 줄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개인 특성 척도는 저희가 퍼스널 컬러 생각하시고 뭐 스페셜이든 시스템이든 생각하시면서 SS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자, 저희 PSY 자, 강남 스타일의 싸이 생각해 주시면서 어쨌든 스트롱 뭐 보이 그룹은 아니지만 그래도 멋지신 남성분이시니까 자, 리더십 있죠. 자체 엔터테인먼트도 있으시고 작곡 작사도 해주시고 자, 모험심 굉장히 자유롭고 그죠? 무대의 매너 최고시고 자,
학습 스타일, 업무 스타일, 여기에 강남 스타일만 안 쓰시면 되신다. 자, 그래서 개인 특성 척도, 기본 흥미, 한글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가져가시면서 쉽게 써내려갈 수 있도록, 자, 어쨌든 쓰시오입니다. 쓰시오기 때문에 이 설명은 혹시나 쓰고 설명하라 할까봐 곁들인 것 뿐이지, 저희는 GOT, BIS, PSS 이렇게 세 글자를 쓰셔도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될 포인트, 이 파란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스트롱 하면 그래, 힘이 센 보이그룹을 생각하시면서 갓세븐, 아가새, BTS, 아미 생각하시면서 이 싸이의 팬덤도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저희가 이 척도 세 가지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네, 9번 문제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틴즐레이와 브래들리가 제시한 검사 해석의 4단계를 쓰시오. 자, 뭐 틴즐레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틴즐리라고 하기도 하고 틴즐레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보통 이렇게 학자가 나오면 영문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T랑 D가 보인다. 두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그냥 틴즐리와 브래들리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자, 검사 해석의 4단계. 이 친구들은 이제 검사 해석의 4단계가 있고 또 검토 2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를 물어볼 때는 단계의 해석을 잘 이해를 해서 쓰시는 게 훨씬 좋다. 어차피 2단계는 이제 이해, 통합 해가지고 외우기가 쉬운데 4단계는 저희가 앞 글자를 외운다기보다도 자, 흐름을 좀 파악하시는 게 좋다. 자, 당연히 이제 검사가 나왔으면 검사 결과를 먼저 확인을 하겠죠, 상담자가. 그래서 해석을 준비한다. 상담자는 검사 결과를 검토 해석을 해서 내담자에게 어떻게 전달을 할지 준비를 하는 과정. 자, 그리고 나서 자기가 준비됐다고 해서 바로 결과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담자의 해석을 수용할 단계. 내담자에게 뭔가 마음을 조금 다스릴 준비를 하는 그 단계다. 그래서 내담자가 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자, 결과를 전달합니다. 이제 그 아까 첫 번째 단계에서 검사 결과, 검토 해석을 했던 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전달한다. 저희 굉장히 앞에 심리 검사할 때부터 이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라는 거 윤리 강령에도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추후 활동. 추후 활동이 여기서 조금 이제 2단계에서 해석 수용 단계, 그리고 추후 활동 이렇게 좀 디테일까지 있는 단계다.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검사 결과를 잘 이해했는지 의견을 나눈다. 굉장히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단계에서도 저는 추후 활동, 어떻게 보면은 뒷마무리과 이런 수습까지 도와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전달하고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추후 활동,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검사 결과가 어땠는지, 뭐 부족한 건 없는지 의견과 이야기를 나눈다 라는 한 포인트 가져가시면서 저희는 틴즐레이와 브래들리의 2단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틴즐리와 브래들리 이어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문으로 쓰면 이렇게 틴즐리와 브래들리 이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읽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검사 결과의 2단계다. 자, 그래서 제가 스피어만의 일반 지능이다, 특수 지능이다, 이거는 특수 지능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을 때 검사 결과의 검토 2단계, 이해 단계와 통합 단계를 모르면 쓸 수가 없는 문제다. 자, 그래서 이해 단계는 정말 말 그대로 이해를 하는 건데 내담자에게 결과를 설명할 때 자, 규준을 참조한다. 우리가 앞서 배웠다. 첫 번째 강의에서 규준과 준거에 대해서 배웠을 때 준거는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규준은 자, 저희가 상대방, 타인과의 비교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타인과의 점수를 참조해서 점수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는 단계이다. 자, 통합 단계는 오히려 더 쉽습니다. 이해를 통해 이해 단계에서 얻은 이 정보들과
그리고 상담사가 내담자에 의해서 또 다른 정보를 수집한 게 있더라면 이것을 통합하는 단계가 바로 통합 단계고, 이해 단계에서는 어쨌든 여기서 검사를 했죠. 자, 검사에 대한 결과를 설명을 하는데, 자, 규준을 참조한다. 사실 얘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지만 검사 점수의 의미를 충분히 사용하는, 이제 의미를 사용해서 이해하는 단계이다. 이거는 이제 쓰셔도 그만 안 쓰셔도 그만. 어쨌든 이해를 돕기 위한 결과를 설명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쓰셔도 된다. 자, 그래서 이해 단계와 통합 단계가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고, 저희가 검사 결과의 검토입니다. 자, 검토든 점토든 이 통에다가 담아라 라고 해서 저희가 이해 단계, 통합 단계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트레 원형 검사에서 원의 의미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원형 검사와 진로 시간 전망 검사, 일단 코트리든 코터리든지 간에 어쨌든 저희가 원형 검사와 진로 시간 전망 검사가 사실 빠질 줄 알았는데 25년에 너무나 나란히 나와서 놀랬던, 정말 심장이 뒤집어지는 듯한 문제였다. 자, 근데 답이 더 어이가 없습니다. 원형 검사에서 원의 의미가 과거, 현재, 미래였다. 그래서 원의 의미, 지금 저희가 다음 문제에 볼 그 원형 검사에서 세 가지 차원이 나와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차원을 물어보면 좀 그래도 그래 좀 문제가 퀄리티가 있구나. 자, 근데 원의 의미는 이거는 약간 점수를 주는 문제인지 매기는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답이 어이가 없어서 놀랬다. 라는 거 전달 드리면서 다음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로시간 전망 검사 중 원형 검사에서 시간 전망 개입에 3차원을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25년 1회차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변방통이다 라고 해서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고, 자, 미래를 마치 현실처럼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굉장히 변별적이다. 굉장히 이 사람은 아예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정말 삶의 가치관이 올바른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면은 지금 현재 살는 것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방향성, 미래를 낙관적으로 구성하는 거, 당연히 미래는 우울할 거야, 암울할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겠지만 정말 긍정에 긍정을 더하는 이야기들이다. 자, 통합성, 미래와 현재를 연결하며 미래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법이다. 그래서 미래와 현재를 연결하며 미래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거. 자, 무슨 도라에몽도 아니고 미래와 현재까지 연결을 시키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요즘에 뭐 아무리 AI 시대다, 뭐 약간 이렇게 해서 버추얼 시대다라고 해서 굉장히 인공지능적으로 하는데 미래와 현재를 연결시키려면 일단 현재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25년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너무 놀랐던 문제다. 그래서 13번 문제, 일단 이제 나올 일이 없으니까 11번, 12번은 그냥 약간의 눈팅 정도만 해주시면서 저희가 당분간 25년에선 너를 만나고 싶지 않다. 당장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관심이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어떤 것은 흥미라고 한다. 뭔가 우리말 겨루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사전인 줄 알았습니다. 자, 내담자가 흥미를 사정하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정 기법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사실 문제가 내담자가 흥미를 사정하려 할 때, 자, 이 부분만 물어봤어도 됐지만 굉장히 친절하게 개인의 관심이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어떤 것을 흥미라고 한다 라고 해서, 자, 저희가 이럴 때 써먹어야 됩니다. 자, GATB 검사에서 저희가 지연수라고 해서 지능, 언어 능력, 수리 능력이 있었다. 자, 이런 파트를 저희가 친절하게 주시는 이 파트를 바로 언어 능력을 위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랬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담자가 흥미를 사정하려고 할 때 이번에는 슈퍼가 아니라 내담자가 흥미를 사정하려고 할 때, 자, 사용할 수 있는 흥미 사정 기법 3가지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 친절하게 언어 능력을 주었네?
그리고 이 친절함이 없으면 내담자가 흥미를 사정하려고 하는구나.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6번 문제에서 슈퍼가 제시한 흥미 사정 기법이다라고 해서 표조조, 바로 슈퍼, 편의점을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내담자가 사정 기법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얘 또한 조금 난해합니다. 자, 흥미를 사정한다, 흥미를 평가하는 기법, 그 다음에 직업 선호도 검사, 당연히 우리 홀랜드의 흥미 유형 나와줘야 되고, 자, 직업카드 분류법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흥미평가, 직업선호도, 그 다음에 직업카드 분류법, 흥미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법이다라는 거. 자, 저희가 직업선호도 검사라고 해서 홀랜드의 흥미 유형과 연관을 짓는다는 것은 이미 너무나도 그쵸? 필기 때부터 따라다녔던 친구고, 자, 직업카드 분류법도 질적 측정 방법이라고 해서 직업 카드를 활용하여 선호군, 비선호군의 흥미를 파악한다. 자, 그리고 흥미평가 방법은 조금 특이한 방식입니다. 종이에 쓰여진 알파벳에 따라서 흥미거리를 이제 기입하게 해서 흥미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의 포인트, 내담자가 흥미를 사정하려고 할 때 사정기법 세 가지는 흥미평가 방법, 직업선호다. 자, 흥직직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외우기 어려우세요. 아예 얘는 통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직업선호도 검사, 우리 홀랜드 나왔고, 직업카드 분류법, 여기까지 한다면 흥미, 여기 우리 흥미라는 거니까, 흥미를 평가하는 방법이구나. 라고 해서, 자, 쓰고 설명하시오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특이한 거 알파벳에 따라서 하는 거 있었다. 자, 뭔가 심오하게 게임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진지하게 막 흥미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종이에 쓰여진 알파벳에 따라서 흥미거리. 예를 들어서 A라고 했을 때 아트, 뭐 예술적인 것을 좋아한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좀 뭔가 재미의 요소를 곁들이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 은근히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1년에 나와서 얘 2회차, 3회차 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를 사정하는 목적 5가지를 쓰시오 했는데, 목적에 관한 문제 저희가 에피소드 3번째 강의에서 1번 문제 심리검사 사용 목적, 자, 목적에 대해서는 흥미를 사정하는 거, 그리고 심리검사를 왜 사용하는지의 목적을 묻는다. 자, 그랬을 때 흥미를 사정하는 목적 5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뭔가 직업을 찾거나 할 때, 나랑 흥미와 적성이 너무 안 맞아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여가선호, 내가 정말 취미로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직업으로서 할 만한 것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자, 그리고 자기 인식을 흥미를 함으로써, 자, 내 관심사가 이런 분야구나. 내가 이런 걸 즐거워하는구나. 나에 대해서 인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 자, 그리고 직업 탐색을 돕기 위함이다. 내가 뭘 할 때 즐거운지, 어떤 걸 할 때 즐거운지를 통해서 직업 탐색을 돕기 위함이다. 자, 그리고 직업 대안을 규명하기다라는 말도 너무 거창하면, 직업 대안을 찾기 위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도 아니고, 자, 직업 교육상의 불만족 원인을 규명한다. 자, 그래서 내가 직업에 적응을 못하고 교육이 재미가 없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내가 불만족하는 이 원인을 찾아내기 위함이다. 라는 거 알고 가지고, 자, 저희가 여기서 이제 암기 팁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자, 여지까지도 직업을 찾고 있지만, 자, 여직이라고 해서 뭔가 여지까지 자기 인식이 안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그램 탐사대, 실화탐사대, 여러분 MBC 방송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한 이야기 Y 하여튼 정말 특이한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여직 자기 인식이 안 되는 사람이 탐사대에 나온다. 거기서 이제 막 자기 입장 규명하고, 그쵸. 오히려 더 당당해요. 뭔가
피해자들은 정말 피해자대로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오히려 가해자들이 당당하다. 그래서 직업 교육상의 불만족, 뭔가 자기네들이 이거를 왜 찍고 있는지 불만족한다는 거. 오히려 가해자들이 더 떳떳하다는 거. 그래서 여직 자기인식이 안 되는 사람들이 탐색대에 나와서 직업 교육상의 불만족을 표출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우리가 이 심리검사 사용 목적에는 자, 진짜예 라고 해서 진한 분홍 립스틱을 바른 우리 경상도 사모님께서, 그쵸? 뭔가 목적이 있었다. 사모님의 목적이 있었다. 자, 왜 왔냐라고 했더니, 자, 의사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단과 분류, 진한 분홍 립스틱, 오늘 밤만은 그댈 위해서 분홍의 립스틱을 바르겠어요. 갑자기 그 분홍 립스틱 노래가 생각이 나서 갑자기 흥얼거렸습니다. 이제 담비 같은 이제 이 노래 교실을 틈틈이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놀래지 마시고. 자, 그리고 나서 자기 인식을 증진한다. 아무리 해도 뭔가 아파 보이지가 않는데 자꾸 목이 아프시다고 하니까 검사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객관화시키는 것이다. 자, 예측. 자, 이 진단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결과를 가지고 미래에 해야 할 그런 행동들이나 그런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것을 뭐 성공 여부라든지 행동 여부, 항상 이 미래에 대한 거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 뭔가 성공에 대한 거, 미래에 대한 거, 오만 잡다한 말을 쓰시면 웬만해서 맞게 해준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포인트, 오늘 밤만은 그댈 위해서 무슨 립스틱? 분홍 립스틱을 발라야 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저희가 이제 했던 9번의 기타 검사는 여기서 이제 끝을 맺고 저희가 시간이 얼마나 남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페이지를 좀 달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6번 파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6번은 생애 진로 사정에 관한 문제들을 모음했습니다. 자, 1번 유형을 보시면 직업 상담에서 내담자 이해를 위한 질적 측정 도구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24년 3회차와 22년 2회차로 2주년 만에 나온 문제였다. 자, 그랬을 때 이제 25년 2회차에서는 이제 나올 확률이 과연 있을까 싶다마는 일단 한번 이해를 위해서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담자 이해를 위해서 질적으로 측정하는 도구이다. 말도 좀 어렵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저희가 생애 진로 사정이니까 당연히 파트인 만큼 생애 진로 사정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직업 가계도다. 그리고 직업 카드 분류이다 라고 했는데 직업 카드 분류는 우리가 앞서 보았다. 자, 저희가 어디서 보았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내담자의 흥미를 사정하는 기법에서 직업 카드 분류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직업 카드 분류를 이제 아시고 거기서는 이제 흥미 평가 기법이다라고 해서 또 거기서도 직업이 나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앞자를 뭐 흥직직, 생직직 이렇게 외우는 것은 비추를 드린다. 자, 일단 여기서 보시면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또 한번 진행을 해봅니다. 자, 질적 측정 도구래요. 자,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질적으로 뭔가 먹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소고기가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랬을 때 질적으로 측정, 이제 저울에다가 그램을 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고기를 먹으러 가는 거죠. 자, 생고기에다가 진로 한잔 하면서 사정을 털어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제 그 가게로 가서 제노그램이다 이런 말은 써도 되고 안 써도 그만이지만 일단 뭐 저희가 그냥 스테나인 점수라고도 하며 라고 했던 그 표준 등급처럼
그냥 제노그램이라고도 하며 라고 하면서 있어 보이니까 후광 효과를 위해서 그냥 알고 가시자. 그래서 소고기다 보니까 저희가 측정 그램에 민감합니다. 아, 그램을 재노 안 재노 이렇게 해서 나온다. 자, 그래서 이제 가게 생고기를 먹으러 이제 진로 한 잔 까면서 가게로 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먹고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 자, 이제 슬슬 눈치가 보입니다. 이제 소고기겠다. 이제 소주도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카드 분류, 복불복으로 우리 누구 카드를 쓸지 사장님한테 뽑아달라고 하자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생애, 소고기를 질적으로, 생고기를 진로랑 같이 먹는다. 그리고 가게에서 먹는다. 그램을 제노 안 제노, 직업카드 분류다. 라고 해서 가져가시고, 생애 진로 사정에 대해서 쓰고 설명하시고까지 얘기가 나오면, 자, 생애 진로 사정은요, 상담 초기에 사용하는 구조화된 면담 기법이다. 자, 그래서 저희가 좋아 당신이 좋아할 때 그 좋아, 저희가 문항을 측정할 때 예비 문항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면서 구조화된 면담 기법으로, 그러니까 진로를 사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구조화한다라는 표현은 흐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난데없이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그런 게 아니라 진로 소주 한 잔 까면서 허심탄회하게 흐름 있게 썰을 풀어라 이거예요. 자, 내담자의 다양한 질적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왜냐면 생애, 내가, 나고, 라떼는 이야기부터 나오면서 모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업 가게도. 자, 저희가 가게가 사실 그 가게가 아니라 집 가짜에, 그쵸? 직계 가족 할 때 그 가게도다. 가족들의 직업을 아무래도 가게도다 보니까 도식화를 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담자의 집안 가족의 내력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집안이 대대로 뭔가 요식업을 해서 이 사람이 그래서 요리사를 하는구나. 아니면은 직업 대대로 판검사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구나. 약간 그런 식으로 영향력을 분석을 해보는 거죠. 유전자, 좋은 유전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드 분류는 저희가 말 그대로 카드를 활용해서 내담자의 선호군, 뒤선호군, 직업 흥미를 분류하고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직업 흥미할 때, 우리 직업 카드 만났었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직업 선호도는 바로 홀랜드의 6가지였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서 저희가 흥미를 사정하는 거 배웠고, 자, 그 이야기가 연장이 돼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자 일부러 시간 관계상 저희가 그 다음 파트가 이제 학자들의 빈출 문제가 나옵니다. 학자들 하면 지금 학자들이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만 저희가 파트 6번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겨우 파트 1 끝낸 거예요, 여러분. 심리검사에서 나올 문제들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파트 1 느끼셨죠? 그만큼 비중이 있는 문제다. 자, 그래서 생애진로 사정은 파트 6번에 저희가 정리를 해놨지만 일단 시간을 맞추기는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저희는 생애진로 사정에 관한 유형을 두 번째 유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상담의 구조화된 면담법으로 라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친절하게 주어졌습니다. 생애 진로 사정 구조 4가지에 대해 쓰시오 라고 물어봐도 되는데 직업상담의 구조화된 면담법으로 굉장히 친절한 문제다. 자,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이 생애 진로 사정은 좀 관종이에요. 자기가 구조 4가지인데 자기가 구조의 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애 진로 사정. 그래. 생고기를 진로 한 장 까면서 사정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전형적인 하루. 영어로 all day라고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3번째입니다. 왜 3번째냐? 자, 강점과 단점도 아니고 강점과 약점도 아니고, 그리고 강점, 장점과 단점도 아니고 강점과 장애라는 것이 포인트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약을 해준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이런 거를 외울 때, 그쵸?
외우실 때 뭐 진전 강요다 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 일단은 뭔가 이제 이것도 암기 비법이긴 하지만 저희가 앞글자로 외우는 것 중에서 어쨌든 얘가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지만 거의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생애 진로 사정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방금 문제도 24년에 3회차에 질적 측정 도구 뭐에 꽂히면 하여튼 그게 그 회차에는 그냥 줄곧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생애 진로 사정 그냥 저희가 생애 진로 사정이니까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진정 강요다 뭐 이렇게 해서 어차피 생각도 안 나요. 진정 강요라는 말은 그냥 전형적인 하루, 아 내가 오늘 어땠다 라는 all days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다. 하루에 썰을 풀겠죠. 그리고 그리고 좋았던 거 싫었던 거 오히려 진정 강요해서 강점과 뒤에가 생각이 안 나면 그것도 말짱 도루묵이에요. 네, 3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진로 사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 3가지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이론서에서는 이 정보 3가지와 진로 사정의 3가지 부분을 각각 설명하라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정보 3가지고 진로 사정의 3가지 구분을 잘 하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 답안은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흡사하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 다르다면 다를 수도 있고 해서 저는 따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일단 정보 3가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로 사정을 통해서 정보면 정말 딱 그 들었을 때 뭔가 유익함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랬을 때 교육훈련 경험이 있었을 때 뭔가 이 사람이 그래도 뭔가 배우기도 하고 훈련이 잘 돼 있구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정보, 생애 진로 사정이라는 것은 그런 구조화, 구체화가 잘 드러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의존적인지 독립적인지의 성향. 이거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소개팅 같은 데를 나갔을 때 이 사람이 좀 마마보인지 아니면은 좀 독립적으로 약간 이런 성향적인 부분 있잖아요. 저희가 굳이 뭐 정보 3가지라고 했을 때 결정사의 정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이 정말 독립적인지 아니면은 캥거루족, 저도 캥거루족입니다만 의존적인지 아니면 자기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좀 이런 진취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우유부단하게 흘러가는지 그런 거를 좀 보실 것 같다. 그리고 자신의 기술과 능력 약간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력서를 쓸 때 뭐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내고 할 때 그런 게 다 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훈련 경험 뭐 약간 이런 이력을 쓰는 거고 이제 의존적인지 독립적인지 이런 것도 약간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뭔가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뭐 고난과 역경을 겪은 스토리를 적으라느니 뭐 별 질문 다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또 기술과 능력, 포트폴리오로 제출하는 거. 그래서 이 생애를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이 이 3가지다라고 해서 정보 3가지를 가져가시면 좋겠고 자, 이거는 굉장히 자주 나왔던 문제죠. 자, 19년에 나왔는데 20년에 나왔고 24년에 나왔다라는 것은 25년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있는 문제로 저는 오히려 이런 구조나 질적 측정 도구보다는 이런 친구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생애 진로 사정에서 한 문제를 낸다면 그래서 이 문제는 꼭 가져가셔야 된다. 그리고 4번 문제도 이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로 사정의 3가지 부분입니다. 방금은 정보의 3가지, 이번에는 진로 사정의 3가지 부분이다. 자, 근데 답은 거의 흡사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이제 이런 여가 시간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은 직업, 일의 경험을 묻고 또 교육과 훈련의 경험을 묻고 그 다음에 여가 시간에 어떻게 보냈는지를 사정한다 라고 해서 이 여가 시간 때문에 제가 따로 뺀 문제고 자, 뭐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이 조금 자질구레합니다. 자, 이것을 과연 설명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참 민망한 건데 일의 경험
일을 하며 좋았던 것과 싫었던 것을 사정한다. 자, 교육과 훈련의 경우, 교육이나 훈련을 하며 좋았던 것과 싫었던 것을 사정한다. 그냥 좋았던 것과 싫었던 것을 주구장창 이제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사정한다. 자, 그래서 뭔가 좋았던 거, 싫었던 거,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이제 갑자기 또 생각나는 부분은 저희가 그 얘기 배웠었잖아요. 자, 저희가 이제 뭔가 평가 기법에서 슈퍼에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조작된 흥미에서, 그쵸? 조작된 흥미도 배웠고, 뭐 표현된 흥미도 배웠고, 조사된 흥미도 배웠고 했지만, 뭔가 이제 조작된 거는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표현된 그 평가에서는 뭔가 좋아하는 일, 싫어하는 일을 뭔가 표현하게 잘하는 거, 뭐 이런 게 아니라 좋아하는 일, 싫었던 거를 굳이 표현하게 이제 질문을 한다라고 했던 거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면서 저희가 이제 배웠기에 한번 이렇게 또 응용을 해보는 것이고, 자, 방금처럼 진로 사정의 세 가지, 그 다음에 정보의 세 가지, 이렇게 아다르고 어다른 문제가 저희 신뢰도의 문제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다. 자,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일단 책을 좀 보면은, 자, 이게 저희가 세 번째 강의가 되겠네요. 세 번째 강의에서 저희가 그 신뢰도의 단점 이야기와 그 다음에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 해서 신뢰도의 단점을 묻는 것은 기성력 건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또 따로 배웠다. 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저희가 강의 이거 반복 하시면서 계속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형수 이야기 나왔던 거, 그쵸? 검사 유형, 문항수, 문항 반응수, 개인차, 신뢰도 추정 방법. 그래서 형수기 때문에 좀 더 추정 방법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세 번째 강의 들어오시고, 그리고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10문제, 뭐 이렇게 12문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조금씩 써보는 이제 필사지기가 아니라 정말 답을 써야 되는 이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총 18문제였지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걸 좋지만 뭔가 시간이 안 되면 뭐 10개, 8개 아니면은 뭐 6개는 너무 작고 18개니까 9개씩 끊어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린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좀 이제 쓰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접수를 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아다르고 어다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진로 사정의 세 가지, 정보의 세 가지 이야기하면서 제가 생각이 나는 거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데 오히려 이런 게 더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뭔가 학습을 하고 우리 학습자님들도 학습을 하시면서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서로 상호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책을 펼쳐봐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한 번씩 보시는 걸 좋고, 제가 여태까지 봤던 저희가 지금 생애 진로 사정까지 했을 때 가장 여러분들께서 쓰기 좋으신 회차가 어느 회차냐면, 저희가 어차피 19년을 안 봤으니까 19년에 사내가 굉장히, 근데 이제 저희 교재에는 답안이 19년은 이제 거의 다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구성타당도 2번, 4번, 그리고 6번, 8번 거의 웬만해서는 다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1번, 12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19년도에서는 거의 6문제를 맞추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9년의 사내를 한번 제가 불러드린 숫자에 필사를 끝나시고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진짜 엉뚱한 이야기를 쓰고 있네? 기억이 왜 안 나지?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다. 진짜 쓰면. 그래서 이번에는 파트 6번까지 보고 저희가 다음 차시에는 이제 파트 2로 드디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담자, 이론학자들의 이런 빈출 문제와 학자들을 쭉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